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시험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 거의 80~90% 정도가 공부하는 일이기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시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험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발표 등을 통해 학업 성취를 맛봤을 때 참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완전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학생들이 각종 시험에 지나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힘들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이라는 원래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명심하면서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간 과정 속에서 목표와 계획과 이 실행을 통해 자기 관리 능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학습 계획표 작성, 그리고 시험 대비 학습 방법, 그리고 시험 대비 유의사항 및 사후 관리 등의 효과적인 시험 대비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습 계획표 작성입니다. 지금부터 학습 계획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계획표 작성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계획표를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공평한 시간인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시간 관리의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의 기준은 학습을 했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또는 남아있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들은 공부의 기준이 계획표상에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또한 얼마나 자기 의지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느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서 동그란 표시를 하고 또한 책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을 해서 앉아있는가를 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아 많은 학생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인출을 해서 항상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만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완전한 학습을 얘기하며 이런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암기가 됐을 때 좋은 학습 성과를 거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습 내용, 자신의 학습 능력 및 학습 속도 근거한 학습량이 반영된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게 학습 계획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맞게 만들어서 그것을 습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았으면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게 습관화되었을 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표를 작성해서 최소한 3주 정도 지속하면 약한 단계의 습관이 형성되고 3개월 정도 지속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자기 습관으로 돼서 투자한 시간만큼 학습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 맞는 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계획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석 달 정도 했을 때 그게 습관으로 정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계획을 주말에, 주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계획을 주말에 수립해서 날짜별로 내가 얼마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30분을 쓸 수 있다. 본인이 가용할 시간, 자신의 일일 학습 활용표를 기준해서 계산하고 공부해야 할 학습 내용을 또 양을 적어보고 그리고 해야 될 학습 내용이 5가지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학습해야 될 과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목별 학습 속도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계획을 기입하여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반드시 일일 점검 및 다음날 계획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때 수정해야 할 필요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실천 정도를 꼭 기록해서 자기의 또 오늘 하루 학습 실천 정도를 적어봅니다. 다음날 계획도 꼭 살펴보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은 수정하고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획표의 생명은 실천이 생명입니다. 항상 계획은 아무리 멋진 계획도 실천 안 했을 때는 성과가 0입니다. 따라서 실천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계획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그 실천을 피드백을 해서 또 수정 보완해서 본인에 맞는 계획,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꾸준히 3주 내지 석 달을 하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한번 미루기 시작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계획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상 점검과 확인을 해서 그 계획표가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획표 작성상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한다는 뜻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성과가 안 나온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배우는 과정, 남들로 통해서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는 내용, 수업이라든가 인터넷 강의라든가 친구에게 들은 내용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시간대가 아니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다시 말해서 습, 익히는 시간, 혹은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시간, 이걸 확보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했을 때 보통 초등학생은 한 2시간, 중학생은 한 4시간 이내, 고등학교는 6시간 이내 정도 자기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계획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때 부족한 거나 차질이 생겨 지키지 못한 것은 주말에 또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자기 주도학습 시간이 부족하면 자신의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 활용 실태를 다시 면밀히 3일 내지 5일간 분석을 해서 버린 시간들을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도 별도의 계획에서 활용해야 학습 성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남들이 해주는 시간을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학습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표에 반영해야 된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시간 계획을 정해야 한다. 상당수 학생들은 사실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학습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한다든가 문자를 한다든가 등 늘 중요하지도 않는 내용을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나 본다든가 호기심을 갖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학습에 방해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환경관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유혹물들은 처음부터 차단을 학습 시간에는 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한 일의 종합이라고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선택할 것이나 이런 부분은 결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출발 같지만은 이런 시간 선택과 실천의 차이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 2km에서는 언급했듯이 항상 마음에 신호등을 작성시켜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선택된 계획표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꿈과 미래의 비전,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여부, 그리고 정서안정 등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므로 자기 주도학습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복습을 최우선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독서, 체력 훈련, 그리고 여유시간 등을 계획표상에 집어넣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앞서서 우리 내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에 만족을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 좋은 계획표가 있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학업에 몰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도 약화되고 집중력도 약화되면 학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안정이 필요하고 항상 열정을 낼 수 있는 좋은 목표를 제시해서 동기가 강화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런 쪽에서 학습 계획표가
무리한 학습 계획표가 됐을 때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80% 정도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약간의 여유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표 작성의 실제 계획표 작성. 먼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간 시간 분석법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활용 패턴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용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표 1과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보시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시간 활용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한 5일간 자기가 시간대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활용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활용 패턴을 보면서 내 가용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쭉 가용 시간을 확인해서 통계를 내봅니다. 통계 2월 1일 날 2일 날 이렇게 해서 시간 통계를 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달 통계를 내서 시간을 늘고 싶은 의욕이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4시간 정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갖는데 조금 공부를 더 하겠다. 그래서 20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럼 잠자는 시간을 약간 줄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약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신 의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늘리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획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표를 작성한 예는 EBS의 공부양도에 출연했던 서울대 안소린 양이 활약했던 학습 프로젝트를 밑에 예시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왼편 표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자세히 시간대별로 또 뭘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빨간 것, 파란 것, 그리고 노란 것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과목별 실천 시간을 또다시 막대 그래프로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실천하는 걸 월 단위 통계를 해서 주 단위 과목별 학습 정도를 확인하여 부족한 과목은 주말하여 보충하도록 안소린 양은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습관 실천표를 작성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적의 학습법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의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모든 개념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최적의 학습법의 기본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해서 그런 의문을 던지는 질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문을 해서 그 애매한 부분, 호기심 있는 것, 모르는 내용을 확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메타인지가 커지면서 학력 향상이 되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에 맞는 두 번째, 본인에 맞는 완벽한 유형학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에 해당된 내용을 완벽히 마스터한 후에 다양한 형태, 응용된 형태를 해서 본인의
적응 능력을 길러서 이해력이, 그게 변별력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문제하고 이게 서로 연결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술이 서말이어도 꽤야 보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 철저한 연습 단계를 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에 practice make perfect.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누구나 간에 완벽해질 수 있다. 철저한 연습 과정을 거쳤을 때만이 최고의 결과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연습을 통했을 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에 대한 대비가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부 습관 실천법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꾸준히 실천을 하게 되면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습관 실천표 밑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게 실천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여 실천해 보면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변화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도 그 결과를 자신과 혹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실천을 더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짧은 기간 실천했지만 축하를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적 동기 보상도 하지만 외적 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사줄 수도 있고, 이것을 한 3주 정도 지속적으로 실천을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습관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1차 정착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탄력으로 나머지 9주, 다시 말해서 3개월을 더 실천하게 되면 안전하게 습관이 정착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무수한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실천하고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부 계획서를 실천한 내용들을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를 여기다 1차 출발기에는 3주 정도 실천 여부를 다 표시해서 3주간 했다면 부모님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주 정도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2주 뒤에 3주 뒤에는 더 큰 보상과 함께 칭찬해 주면 돼요. 2주는 이제 더 정착, 이제 두 번째는 과도기로서 또 정착기가 되겠습니다. 3주는 착근기,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한 66일, 많게는 90일 정도 습관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공부 습관이 정착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부 학습 계획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학습 계획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습 계획표는 어차피 학습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시라도 인출이 돼서 활용하는 거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툴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
표피적인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 계획을 주말에 수입하면서 내가 얼마를 쓸 수 있고 해야 될 내용이 뭐고,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계획표상으로 집어넣고 매일매일 점검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실천해서 그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 계획의 가장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계획표 안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작성할 때 본인이 시간 활용 패턴, 일과시간 분석표를 참고하면서 가용 시간을 늘리고 계획표를 본인에 맞게 작성하여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3주간 정도 지속적으로 했을 때 1차 습관이 착근하는 시기고, 한 12주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드디어 완전한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